한때 점프에서 원피스와 헌터 바이 헌터급의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애니원에서 최초로 방영되어 마찬가지로 애니원에서 방영 중이던 이누야샤와 함께 최고의 자리에 올랐었죠. 오늘은 샤먼킹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겁니다. 특이하게도 캐릭터들의 명칭이 거의 현지화되었던 이누야샤와는 달리 샤먼킹은 원본을 그대로 따라 더빙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애니원에서 방영했던 것을 따라 사용하도록 하죠.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끝이 너무나 미약하여 용두사미의 표본으로 꼽히는 샤먼킹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요우는 결국 하오를 쓰러뜨리고 샤먼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안 좋은 의미로 전설이 된 원작의 결말과 이를 수습하느라 내놓은 완전판의 결말까지 오늘은 해야 할 이야기가 많군요. 지금 바로 시작하죠. 죽은 자의 혼을 부릴 수 있는 샤먼 아사쿠라 요우는 5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샤먼 파이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샤먼 파이트는 전 세계에 있는 샤먼들에 의한 대회로 우승자는 샤먼킹이란 칭호를 받아 정령왕인 위대한 정신을 지령으로 삼을 수 있었죠. 그리고 신과 같은 권능을 지닌 채 500년간 세계를 통치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우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령인 아미타와 함께 참가한 상태였죠. 그렇게 1차전에 통과하여 2차전에 진출할 무렵 누구보다 샤먼킹이 가깝다는 최강의 샤먼 하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째서인지 요우에게 친한 척을 하며 더 강해지라는 말을 남기곤 했죠. 하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째서 요우와 비슷한 외모를 지닌 것인지 의문만 남던 어느 날 요우는 약혼 여인 안나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오는 천년 전 아사쿠라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음량사 자리에 올랐으나 언제부턴가 샤먼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몰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를 막기 위해 가문의 모든 샤먼들이 투입되어 하오를 쓰러뜨리는 것을 성공했으나 오망성에 통달한 하오는 이미 자신의 환생마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샤먼킹이 되어 인류를 몰살시키기로 했고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하오이자 요우의 쌍둥이 형이었던 것입니다. 하오조차 자신이 쌍둥이로 태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힘의 반쪽이 요우 안에 들어간 상태였죠. 그는 요우가 모든 능력을 해방하는 그날 다시 하나로 합쳐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우와 동료들은 꽤나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래도 요우는 요우라는 결론을 남긴 채 2차전이 시작되는 패치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오와 그 부하들은 물론이고 하오를 쓰러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 엑스로즈도 있었죠. 아이언메이든 잔느를 리더로 하는 이 조직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관계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차전인 팀배틀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점점 고조될 무렵 요우의 친구인 만타가 엑스로즈에게 납치되고 맙니다. 만타를 미끼로 삼아 요우를 불러내고 자신의 반쪽을 지키러 온 하오를 공격할 계획이었죠. 요우는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엑스로즈를 찾아왔고 그들의 협박에 따라 마법진 안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타가 요우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그때 아미타의 친구이자 대장장이 모스케의 도움으로 구속구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계획이 틀어지자 잔느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 요우 일행을 가두었으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하오에 의해 큰 부상을 입게 되죠. 회복기에 들어간 잔느를 지키기 위해 엑스로즈의 일원들은 하오의 일당과 맞싸웠습니다. 정작 하오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둘씩 쓰러지며 목숨을 잃어갔죠. 이를 보다 못한 요우와 동료들은 감옥을 뚫고 나와 엑스로즈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요우는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러 온 하오를 상대하며 버거운 승부를 벌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 어두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잔느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최강의 기술 게이트 오브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2차원의 문이 열리며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엑스로즈의 목숨을 건 계획은 하오에 의해 허무하게 실패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잔느의 지령인 샤마쉬가 스피릿 오브 파이어에게 먹혀버립니다. 하오는 이제 샤먼 파이트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샤마쉬를 흡수하여 무력이 최고치에 오른 그는 직접 위대한 정신을 취하기로 결정했죠. 그는 샤먼 파이트를 운영하는 패치족을 협박하여 위대한 정신이 있는 곳을 듣게 됩니다. 한편 게이트 오브 바벨론 안에서 하오의 계획을 들었던 요우 역시 샤먼 파이트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었죠. 때문에 요우 일행도 샤먼 파이트에서 사퇴하고 위대한 정신을 노리는 하오를 쫓으러 나섭니다. 하지만 길 곳곳에는 하오의 부하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요우 일행은 하나 둘씩 남으며 적들을 상대했죠. 결국 마지막엔 요우만이 남아 하오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다 마찬가지로 하오를 쫓던 패치족의 제사장들과 합류하여 위대한 정신에게로 가는 마지막 관문 이르비라칸의 기둥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이르비라칸을 지키는 수호 정령들이 위대한 정신에게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죠. 생각 이상으로 강한 수호 정령들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던 요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호 정령들은 반격은 하되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를 눈치챈 요우는 검을 집어넣은 채 앞으로 걸어갔고 손쉽게 이르비라칸을 통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오 앞에 도착하게 되죠. 혹시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시도해봤지만 당연히 이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몰살해야 한다는 하오의 사상은 너무나 확고했죠. 어쩔 수 없이 요우는 검을 뽑아들었고 하오 역시 스피릿 오브 파이어를 검으로 바꾸어 대응했습니다. 요우는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시련을 받아왔음에도 하오와의 실력 차이를 메꿀 수는 없었죠. 공격을 막는 것만으로 벅찬 요우와는 달리 하오는 이 상황을 즐기며 일부러 치명타를 내지 않는 여유마저 보였습니다. 한편 요우의 동료들은 수호정령 때문에 한참 시간을 허비하다 겨우 빠져나와 하오에게 도달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요우의 영혼을 삼키는 하오의 모습이었죠. 영혼이 빠진 요우의 모습에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은 곧 하오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 전력의 공격을 퍼부었지만 효과는 없었죠. 냉정히 싸워도 부족할 판에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오의 식신에게 공격받아 렌이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이를 도운 것은 놀랍게도 만타였습니다. 다시 모스케의 도움을 받아 오버소울에 성공한 것이죠. 만타는 분노의 몸을 맡긴 상태로는 이길 수 없다며 다그쳤고 설마 만타에게 한 소리 들을 줄 몰랐던 동료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머리를 식혔다며 순식간에 식신들을 해치우고 위대한 정신을 삼키려는 하오에게 날아갔습니다. 렌과 다른 동료들이 하오를 상대하며 뒤에서는 안나가 특별한 주술을 준비했습니다. 1000년 전 하오를 막을 때 사용했다는 1080을 사용하여 하오의 움직임을 막으려 했죠. 그러나 1000년 전에 통했던 작전이 다시 통하진 않았습니다. 하오는 이미 1080에 대한 대책을 다 해놓은 상태였죠. 비장의 수단이 실패하자 안나는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렌과 다른 동료들은 몇 번이고 일어서며 끝까지 하오를 방해했죠. 그것이 수번이 되고 수십 번이 되자 하오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분명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함에도 어째서인지 짜증이 멈추질 않았죠. 그 사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요우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혼 상태로 떠도는 요우를 아미타가 몇 번이고 부르며 깨우고 있었죠. 덕분에 요우는 거짓말처럼 다시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오는 물론이고 동료들마저도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럼 아까 하던 거 계속할까? 그렇게 요우는 다시 하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오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도 그와 동시에 크게 동요하고 있었죠. 그들의 거센 공격에 하오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오의 부하인 오파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하오답지 않다고 말을 건넸지만 이는 오히려 하오를 더 분노케 할 뿐이었죠. 그 표정을 본 오파초는 자신이 알던 하오가 아니라며 도망쳐버렸고 결국 그는 혼자 남게 됩니다. 하오는 미친 듯이 웃더니 위대한 정신에게 달려가 그를 먹어치웠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말릴 수 없었고 위대한 정신을 흡수한 스피릿 오브 파이어가 황금색으로 모습을 바꾼 채 나타났죠. 최고의 정령을 손에 넣은 하오는 일격에 모두를 몰살시키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쓰러지고 요우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연히 1대1 승부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오는 요우를 영혼까지 불태우기 위한 마지막 화염을 내뿜었고 요우는 간신히 버티긴 했지만 시간 문제로 보였죠. 그때 요우의 동료들은 물론 패치 마을에 있는 모든 샤먼들이 그의 승리를 기원하자 요우의 오버소울이 변화하여 최후의 형태로 진화합니다. 요우는 모두의 힘을 건네받았으니 절대 질 수 없다며 하오에게 마지막 승부를 걸었죠. 거대한 아미타와 황금의 스피릿 오브 파이어 사이에 수십 번의 공방이 오가다 결국 아미타의 검이 하오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러운 빛이 온몸을 감쌌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이미 패치마을 밖이었죠. 그리고 패치마을은 마치 환상이었듯 아지랑이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샤먼 파이트는 중단되고 모두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패치족의 족장은 이 역시 위대한 정신의 뜻이라 말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몇 개월간 이어진 샤먼 파이트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다들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요우와 안나는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류는 오토바이 여행을 즐기고 있으며 호로호로는 방대한 머리밭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밭을 갈기 시작했죠. 초코러브는 최고의 개그맨이 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라이브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제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오는 정말 위대한 정신을 흡수했던 것인지 샤먼 파이트는 어떻게 될지 무엇보다 하오는 정말 죽은 것인지 말이죠.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의 일상을 소중히 하며 보내기로 했고 샤먼 킹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물론 샤먼 킹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당시에는 원작인 만화책 역시 한참 연재 중이었으므로
그들 나름대로의 결말을 낼 수밖에 없었죠.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약 3년 뒤 원작 역시 완결이 나긴 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그건 여러가지 의미에서 전설이었습니다. 언급하지 않으면 좀 섭섭하고 전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원작의 결말을 짧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하오와의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을 실감한 요 일행은 샤먼 파이트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하오를 샤먼킹으로 만든 뒤 위대한 정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사 상태에 빠진 순간을 노릴 작정이었죠. 하오도 물론 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에 따라 가사 상태에 빠진 샤먼킹을 지키기 위해 패치족의 제사장들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10명의 제사장들을 단계별로 쓰러뜨리며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하오를 치러 간다는 것이 원작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부터다가 되겠네요. 게다가 만타의 꿈에서 나온 프린세스 하오는 지금도 가끔 언급되는 정말 전설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어이없고도 불완전한 결말로 끝나버려서 당시에는 작가의 건강 문제나 편집부와의 불화설이 돈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 전혀 없이 순전히 인기가 너무 없어서 연재 중단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한때 점프의 간판 작품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바로 중단시키진 않고 마무리할 시간을 좀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정도 지나 샤먼킹은 완전판이란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결말을 지어서 말이죠. 이 역시 짧게 설명하자면 요 일행은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는 데는 성공했으나 결국 하오는 위대한 정신과 하나가 되어 완전한 샤먼킹이 됩니다. 그는 신과 같은 권능을 발휘하며 원래 계획대로 샤먼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요오의 동료들이 하오의 진짜 어머니를 모셔옵니다. 사실 하오가 인간을 원망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가 도적들의 손에 죽게 된 것이 원인이었죠. 그런 어머니의 설득으로 인해 하오는 인류 몰살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것이 완전판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나름 제대로 된 결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평가는 영 좋지 않았죠. 외전을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고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전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 결말이 당시에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음에도 차라리 그게 더 나았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죠. 자, 오늘은 샤먼킹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 샤먼킹은 한때 점프의 최고 인기작 중 하나였습니다. 샤먼이라는 독특한 설정과 수려한 그림체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그 인기는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원래라면 결말이 난 것조차 사람들이 모를 뻔했지만 좋지 않은 의미에서 눈길을 끌어 오히려 욕을 더 먹었다는 것은 안타까울 정도죠. 사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면서 시작했습니다. 연재 초기에 밝혀진 하오의 무력은 무려 125만이었는데 당시 요 일행의 무력은 각각 1000 정도였으니까요. 작가 스스로도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중간부터 무력의 차이가 크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걸 감안해도 말도 안 되는 차이였죠. 그 때문인지 샤먼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무력이 더 강해진다는 어디서 많이 본 설정이 채용됩니다. 그리고 주연 캐릭터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반복하게 되죠. 여기서 죽다 살아난다는 것은 비유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스토리 후반에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등장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죽고 살아나는 것을 반복하죠. 그렇게 몇 배의 무력을 뻥튀기하여 최종적으로 요우와 렌의 무력이 약 10만 정도가 되고 사실은 굉장한 강캐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던 호로로가 12만, 엑스로즈의 버프를 받은 리젤루그가 17만, 사기급 지령을 손에 넣은 초코러브가 20만까지 무력을 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상체 노출증 걸린 놈의 무력은 125만이었고 그를 제외하더라도 무력 50만을 넘기는 캐릭터는 여럿이 있었죠. 이쯤 되면 하오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요우밖에 없다고 말하는 요우 할아버지나 렌이 타오 가문의 역대급 천재라던 렌 아버지의 말이 노망난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팬들이 비판은커녕 거의 다 떠난 상태에서도 작가는 샤먼킹에 대한 애착이 상당했나 봅니다. 샤먼킹 제로나 샤먼킹 플라워즈를 연재하며 세계관을 확장하고 스토리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그닥이었고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샤먼킹 플라워즈를 리부트한 샤먼킹 더 슈퍼스타를 연재 중이라 하는데 과연 샤먼킹이 다시 전성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